일순을 좀 뒤로 하시고 익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자님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익산시 민선 8기 4년을 농정공약을 농정을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의 말씀들을 오늘 나누는 그런 소중한 자리를 함께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3기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 토론회의 규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선거라고는 경쟁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치열한 쟁점 토론을 중심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규칙을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세 분 후보자님들께 전달을 했고요. 익산에 있는 농민들, 현장의 농민들 그리고 농민단체 이런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6대 분야 21개의 세부 과제 농정 공약을 만들어서 각 후보자님들에게 제안을 드렸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오신 도의원, 시의원 예비 후보자님들에게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세 꼭지로 진행이 됩니다. 모두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 질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발언 순서로 되는데 모두 발언은 본인이 시장이 꼭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마의 변을 듣고요. 그리고 특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익산시의 농업농촌 발전 구상과 정책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을 후보자당 5분씩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공통 질의 5가지 사항을 미리 후보자님들에게 서면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한 분야당 후보자 한 분씩 3분씩의 발언 시간을 드리고요.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1분을 신청해서 하시면 나중에 토론이 끝난 뒤에 추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마무리는 토론이 중간에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토론의 마무리 발언을 3분씩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 배치나 이 발언 순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기후 추첨을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수년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후보자님들의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정성에 있어서. 그래서 앞에서 시간 1분이 남았을 때 앞에서 신호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시간을 잘 이렇게 조정해서 발언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후보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할 건데요. 우리 박형철 후보님 먼저 모두 발언 5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점심 식사하고 가장 생리적으로 지금 눈이 감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회 보시는 우리 김영재 회장님은 전국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이론가신데 저는 이론보다는 좀 실무적인 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통해서 이야기를 복잡한 난제를 좀 풀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내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농업정책에 연관돼서 얘기하라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쉽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정의 기본 철학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보지 않는 행정은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듯이 농정이야말로 현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2014년 압도적인 우리 익산 시민들의 성원으로 민주당 현직 시장을 물리치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어서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은 우리 익산시장으로서 익산 시민이 가장 목말랐던 일이 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실이 남중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열 북부권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이동시장실을 내고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상주를 하면서 로컬푸드 추진 이동시장실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00명, 200명 우리 북부권 농민들을 직접 만나서 로컬푸드의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로컬푸드가 뭐냐고 냉소적으로 묻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추진했던 로컬푸드는 전라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을 쏟는, 매일같이 지난 5년 동안 매상이 1,000만 원씩 오르는 우리 북부권 농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린 그런 농산물을 우리 도시 시민들께서 친환경 농산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북부권에 아침에 생산한 그런 농산물이 아침에 식탁에 오를 그런 기쁨과 감격이 행정이 시장이 바뀜으로써 그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따라서 저는 8년, 10년을 시장을 해도 1년을 한 시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했었다라는 데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가 시장이 당선돼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려서 우리 로컬푸드와 함께 제2의 로컬푸드, 제3의 로컬푸드, 제가 로컬푸드를 만든 이유는 북부시장의 장날에 광주리를 이고 나물 2, 3만 원어치를 하루 종일 앉아서 좌판에 파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용동에서 나오고 함라에서 나오고 용안에서 나오신 할머니들, 이 로컬푸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정말 우리 익산 로컬푸드는 지금 전국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이나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기발한 책상과 아이디어와 눈물과 땀과 헌신은 우리 익산의 농정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로 그 희망의 증거 아닙니까? 따라서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들, 농민들, 그리고 농민단체들 분께서 다음에 당선될 시장에게 역할을 주시고 임무를 주시고 책직을 가하셔서 우리 익산에 더 큰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커다란 어떤 그 채찍질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세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제가 시장 재임 중에 세계적인 농업 도시인 네덜란드 바네벨트 시장을 초청해서 익산에 가금류 전문 센터를 익산에 설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다 이상 없는 합의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원율 시장께서 제 후임인데 그 IPC를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우리 익산으로서는 엄청난 농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예,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우리 이명택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새롭게 익산을 바꿀 40대 젊은 시장 이명택입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리고 희망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 창립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12년 정도 시민단체 상근활동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의원이 되어서 두 번째 재선 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선거에 작년 11월 2일 날 출마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제가 내놓고 있는 많은 정책과 공약들은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뵈면서 소통한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택이 시장이 되면 익산이 상당히 활기차지고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익산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이명택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8년 동안 시민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장,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들을 대변하고 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의원, 현장 활동을 가장 많이 하면 또 실제로 시민들과 가장 폭넓게 소통하는 시의원, 정치인으로 시민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소속이지만 그 효능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익산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시민들께서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는 부당하게 내려졌던 긴급대피 명령에 의해서 집을 떠나야 했던 모현 운암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집단 안발병으로 많은 분이 돌아가신 함나 장전마을, 그리고 중금속 폐기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낭산 폐석산, 또 얼마 전에 정말 공사업체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동 침수 피해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 그 현장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찾아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많은 언론들에서 이명택이 시민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독보적으로 의정활동을 가장 잘하는 1등 시의원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1등 시의원이 최초로 시의원 출신의 1등 시장이 돼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익산시가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3대 도시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우리 비슷한 12개 정도의 중소도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급속하게 줄고 있는 1등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여수 순천에도 지쳐지고 있고, 저는 이대로 가면 군산에도 지쳐지게 될 거라고 하는 대단히 큰 위기감이,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집값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떠나는 인구 중에 30대가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인구 중에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익산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익산은 계속 쇠퇴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6대 미래 비전과 4대 행복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6대 미래 비전의 첫 번째는 최저임금 11,000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미래 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심주거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품격 역사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맑은 물, 푸른 숲의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 여섯 번째로 맛있는 6차 산업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 행복 정책으로는 시민들이 모두 건강한, 생애 주기별로 건강 사업, 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모두 건강한 건강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성, 청년,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성장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틈없는 사회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은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쇠퇴 도시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228개 도시에 대해서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113개 소멸 유기 도시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선거를 위해서 유기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익산은 분명히 쇠퇴 도시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쇠퇴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꿀 것인가? 저는 젊은 시장 이명택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맛있는 6차 산업도시 정도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핵심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농업농촌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농업 관련 모든 정책을 다 그대로 추진하면서 북부권 특별회계, 농업농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농업의 새로운 활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참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원율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깨끗하고 일 잘하는 검증된 큰일꾼 익산시장 후보 정원율입니다. 저는 지난 6년 익산시장으로서 오로지 익산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취임 당시 익산은 부채도시, 청렴 최하위도시, 환경 주거 문제, 집단 암 발병 문제, 사회적 갈등 등으로 시민들의 아픔과 상처가 깊었지만은 최선을 다해 이러한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로 빚더미에 있던 익산시를 강력한 재정 혁신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전 익산 시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다이로운 발행, 소상공인 지원 정책, 농업 정책 등으로 지역 안정을 위해 오롯이 노력을 했습니다. 셋째로 경기 침체 속에서 제3산단 일반 산업 용지를 100% 분양 완료하였고 제5산단 건립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넷째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시단위 최고 등급을 받았고 2년 연속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받아 우리 익산시의 자존심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익산형 일자리, 청년도시, 수변도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생태계 구축, KTX 익산역 복합개발 등 수많은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익산 토박이 농촌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익산시의 농업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익산 구석구석을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시장에 두면서 많은 익산시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공약대로 대부분 정책을 실현하였습니다.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익산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무소속일 때에도 많은 중앙인맥과 행정가로서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많은 국가 예산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신부입니다. 김승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전라북도 지사님, 지역구 시도 의원님들과 함께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2030년, 2040년을 앞두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인건비 상승, 생산비 상승 등 많은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명품 행정, 완성형 행정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지금까지 현안과 난제 해결한 도시를 안정시키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대도약의 시간입니다. 익산 발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멈춤 없는 익산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리더 교체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무너지면 우리 익산은 언제든지 과거로 뒷걸음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새로운 농정을 열고 시민 행복을 찾아주는 길에 다시 한번 저희 모든 열정과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도농 복합도시보다 농업인지 행복한 도시 익산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수도 익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정은줄만의 농업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농민들이 부유한 익산, 대한민국 농업 수도 익산을 만들기 위해 농산물의 판매,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모든 소비자와 농민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익산형 푸드플랜을 만들어서 익산의 농업 정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으로 산업 단위를 확장하고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 센터와 푸드파크들을 조성해 동북아 최대 식품 산업을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스마트 블루 체계를 접목시킨 마을 전자상 거래로 농가 판로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이와 함께 농촌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마을 자치연금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사무질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인의 권익보호, 농민단체 활성화 및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농업인 휴관 건립, 역량 강화 사업 등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 읍면지역에 주민이 직접 35억 규모의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종합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농업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민 누구도 돈 걱정 없이 편하게 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제가 준비한 공약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마무리하고 본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이 추가됐는데 한테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세 분 후보자님들께서 본인이 익산시장이 돼야 되는 이유하고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익산시 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힘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좀 포괄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의미 있는 답변 부탁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과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때문에 사실은 이 비료값, 그다음에 사료값 등 농자재 값이 아주 천정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비료값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는 200% 이상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농민들의 생산비를 되게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영농 현장에서 기상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재해 피해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농가 경제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기후 현상이라고 하는데 영농 규모를 면적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내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영농 규모를 정하는 일부 품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인력 수급 상황도 아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의 주력 그 품목인 생산 품목인 쌀이라든지 고구마, 양파 이 가격 폭락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 농가 경제나 또 그리고 농협 그 농가들 것을 수매해서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이 생산비 상승에 대한 익산시 차원의 지원 대책과 그다음에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이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있으시면 후보자님들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답변 순서는 먼저 수년에서 이명택 후보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익산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마 시민분들은 뭐 이렇게 조 단위다 보니까 크게 잘 알지 못하실 겁니다. 현재 2022년 예산이 1조 7,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6년 전 2016년 예산이 1조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예산은 지금 정원율 후보께서 시장을 하고 계시는 6년 사이에 7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에서 1,700억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이 왜 늘었냐?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이 내려옵니다. 주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대단히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더욱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익산시 예산은 매년 연평균 11.11%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업 예산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3.72%씩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는 현재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만큼 제대로 신경 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70% 이상 늘어났는데 시민 여러분, 농민분들의 삶 바뀌셨습니까? 현재 뭐 CPTPP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뭐 경제 동반자 협정 한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 제대로 소비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 외국 농산물 더 들어온다는 이런 현실 때문에 농업, 농촌 그리고 어떤 밭과 논에서 일을 하셔야 될 농민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여의도 광장, 서울역 광장,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 이런 곳에 가셔서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농업농촌 예산 이번에 농업농촌 관련 20개 단체에서 정책 제안 많은 것들 해주셨는데 저는 대폭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수용하겠습니다. 왜 수용하냐면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농민분들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시장이 하고 싶은 일, 정치인이 하고 싶은 일, 공무원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일을 가장 잘 수렴해서 공무원이 일하게 하는 게 저는 단체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15%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까지 확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북부권 특별회계, 농업농촌 특별회계를 저는 별도로 신설해서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부족했던 농촌 체험, 그리고 치유농업, 그리고 도시농촌이 함께하는 농업농촌 축제 이런 것들을 더욱더 대폭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1헥타르, 2헥타르 미만의 중소농, 그러니까 농사를 적게 짓는 대단히 가난한 농부들이 81%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모든 돈은 농업 예산은 이 이외에 19%의
더 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다음은 우리 정원율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사료값 상승으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라남도 등 몇몇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과 9월 출수 시기에 전라북도 지역의 잦은 강우와 저온 현상으로 이삭, 도열병 등 벼, 병충해 피해가 극심하여 농가 피해가 많았는데 익산시는 정치권 농민들과 같이 공동 대응해서 재난으로 인정받아 올해 초에 약 42억 원 정도의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벼병충해 공동 방제를 앞으로는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역 농협장과 농가 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 방제 확대 지원을 결정해서 벼 출수기 전후 살균 살충제를 혼용해서 병해충 동시 방제로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벼 재배 면적 16,000헥타르에 대해서 사업비 16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벼 병충해 공동 방제 약제 지원 및 항공 및 일반 자가 방제 병행 추진되면서 1헥타르 기준 농약대 소요 경비 약 50% 정도를 지원토록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농협과는 별도로 익산시에서 직영으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서 도농 복합도시에 맞게 도시민 등 신규 인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고구마 입식과 양파 수확에 맞물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양파 수확기에 도시민들을 투입해서 여산에서 숙식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체류용 영농 작업반을 도입 운영하고 이후에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개체 근로자 투입을 위해서 베트남 등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MOU 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이탈 방지를 위해서 국내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 사촌 이내 본국 친척 초빙 유학생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2년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홍수출하로 양파 가격이 폭락해서 마을 전자상거래 기획 판매전을 개최해서 매년 약 1억 원씩 판매 실적 올리며 농가 소득 안정화 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택배 박스 지원 등을 통해서 상시 판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2021년 양파, 고구마 매출을 대폭 올렸으며 2022년도에도 4개월간 양파 1만 4천여 건, 고구마 1만여 건에 판매해서 농가소득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 시간 다 됐습니까? 추가 시간 있으시니까요. 그때 사용해서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철 후보님. 네, 우리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땅덩어리가 좁고 분단이 되었고요. 늘 우리는 외세의 도전 속에 지난 수천 년간을 싸워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랄지 쇠고기 광우병이랄지 정말 기억에도 생생했던 이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영재 회장님께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셨지만 우크라이나에 뿐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러시아는 가스관을 잠근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떨고 있다 그럽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으로 재임 중에 왜 눈을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들어온 걸 계기로 해서 왜 유럽으로 왜 미국으로 제가 진출을 해서 농업 외교를 펼쳤는가, 그리고 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는가. 이 기본적으로 디 리카도의 비교 생산 비설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경영학에 나오는, 경제학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익산에서 양파를 많이 만들면 전주에서 양파를 안 만듭니다. 대한민국에 쌀을 많이 만들면 일본은 고기를 많이 생산해. 그래서 과잉 생산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바로 디리카도의 비교 생산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왕궁의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 밑에 국가농업푸드센터라는 세계적인 농업기구를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제가금류 전문센터를 제가 합의를 해서 익산에 설치기로 했고, 그 교육을 위해서 1년에 약 50만에서 100만 명이 익산을 향해서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지금 원광대학교가 7개 학과가 지금 폐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원광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왜? 학생들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50만 명, 100만 명의 외국인 가금류 전문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원광대학의 빈터에서 공부할 수 있고, 우리 익산에 수많은 외국인 교육생들이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이 되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국제적 외교를, 농업 외교를 제가 펼쳐왔던 거고, 그 가시적인 성과를 지난번 국제가금류 전문센터를 통해서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지금 하림이 수천 명을 상대로 지금 그 네덜란드에서 교육을 전주대학교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증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앉아가지고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외국에 무슨 사태가 났다고 장탄식을 할 게 아닙니다. 저는 과거 시장 재임 중에도 고품질 스테이 쌀 부가, 농산물 간이 저장 시설 지원, 양파 고구마 저장 시설이죠, 중소형 농기계 지원, 비가림표 육모장 신설 설치 지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로 혜택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은 제가 비상재정 상황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도 80억을 전액 시민들한테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농민에 대해서 정말 애착과 사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은 익산 농민을 위해서 농업보조금 사업을 현재 50%에서 우선은 대폭 올리는 그런 결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 실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못다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공통 질의했는데요. 1분 추가 발언 쓰실 분들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순서는 그 처음에 진행됐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명택 후보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경철 후보님이 1분은 쓰신 것 같으니까 저도 쓰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익산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그냥 말로만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익산에 다 아시는 것처럼 전북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익산 인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농업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일하고 있는 농업 관련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요. 원광대학교에 농가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반들을 최대한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시의원 시절에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가 여성 농민과 청년 농민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토종 씨앗 센터를 만들고 토종 농산물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토종 씨앗 어떤 센터를 통해서 익산에 또 새로운 활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발언 1분. 예, 정원율 후보님. 네,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농업인, 임업인뿐만 아니라 양봉농가, 어가농가까지 추가해서 많은 농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 임대료를 상시적으로 50%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마을전용 상거래를 확대하고 수도권 내 안테나 시합을 도입해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층 농업인들을 위해 국제 농기계 자재 전문 유통 단지를 조성해서 익산 농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추가 발언 1분. 우리 박경철 후보님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요.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농정 추진 체계에 관련된 분야인데요. 사실은 이제 민선 8기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을 넘습니다. 지방 분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농정 역시 지방 분권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농정 거버넌스 구축은 현장성,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정 추진 체계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라북도가 진행했던 삼락농정위원회를 벤치마킹해서 희망농정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농식품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민 대의 기구인 농업인 회의소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명예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농정 자문단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또 일부에서는 이 농정 거버넌스 체계의 중복 운영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나 또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농민 단체들의 대표들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농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 여부나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향후 후보자님들께서 익산시 농정 추진 체계에 있어서 민간 협치와 그리고 현장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해서 어떤 보관이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정원율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의 상향식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2017년도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거버넌스 농정 행정타원인 미래농정국을 기본으로 해서 북부권 청사, 북부청사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간과 행정협치기구인 희망농정위원회를 그해 7월 달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9년 3월에 민간 대표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북부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농업인 휴관에 농민단체를 입주해서 위치적인 거버넌스도 저희도 완성코자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농민단체 사무실, 농산물 전시 판매장, 휴게실 등의 시설인 다목적 농업인 휴관을 건립을 해서 시작 단계부터 농업인, 특히 농민단체,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버넌스 농정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정 거버넌스를 위한 기구를 희망농정위원회와 농업회의소로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인 및 농업단체 임원인 등이 일부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농업회의소 10개 분과에서 논의 및 제한된 내용의 시정 반영을 위해서 농업회의소 분과위원장 등을 희망농정위원회 9개 분과에 참여해서 제한 사항이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제3기 희망농정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7월에 효율성 점검을 위해서 농업회의소, 희망농정위원회 또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대토론을 개최해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농업 거버넌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다음은 우리 박경철 후보님. 예. 예, 제가 시장으로 재임 중에 우리 함열 북부권 일대를 아까도 말씀드린 로컬 푸드 이동시장실을 만들어서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비상재정 상황이라는 빚이 3천억 이상이 되는데 하루 이자가 1억 이상을 지출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로컬 푸드를 제가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20년 전에 이익산 통합 약속을 어기고 북부권에 행정타운을 만들겠다고 한 과거 시장들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이쪽 북부권에 농업 관련 부서 6개 부서를 함열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압도적이었던 익산시의회가 무려 3번이나 그걸 부결시켰습니다. 3번이 부결된다면 그 수모감이 얼마나 시장으로서 큰 줄 아시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걸 부결시키는가?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부권이 앞으로도 국제농업푸드센터와 익산 농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부권 쪽에 10층짜리 행정타운을 하면에 만들고 농업푸드 국제센터도 하면에 만들겠다고 이번에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이 살 수 있는 길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이 북부권의 농업 시스템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따라서 제가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농민단체와 익산시와의 실질적인 관계, 교류, 협력을 위해서 익산시청에 농민센터가 추천하는 농민센터 간부를 공무원으로 발령내서 그분이 시청의 간부로서, 농업 담당 간부로서 근무하면서 익산의 농정과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절충하는 그런 관계 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느냐? 과거 전임시장 이한수 시장 때 구급 공무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간부들하고 구급 공무원이 어떻게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파격적으로 7급 간부급 공무원을 여기 우리 농민회 출신 이용희 사무국장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우리 익산시 농정정책에 그리고 우리 익산 농민들과의 거버넌스 관계를 이루는 매개체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원율 후보께서 그런 농민회나 농업회의소나 농민사회단체 임원을 지금 공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계십니까? 정 후보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질적인 역할,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앉아서 뭘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자기 돈이 아니니까 지원안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던지는 지원이 있어야 농촌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임영택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농정추진 체계와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정원열 후보님께서 농업농촌 관련 단체 20여 개 단체가 제안하신 정책 제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신다고 거의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장에 출마하면서 제 시정 철학을 시민주권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농정위원회 그리고 명예시장 각종 자문위원회 저는 앞으로 이 모든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150여 개 되는 많은 위원회가 속기록 하나 제대로 남지 않고 그냥 회의 끝나면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회의가 끝납니다. 그 모든 내용은 앞으로 속기사를 다 도입을 해서 속기록을 다 작성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시민주권 시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는 법률에 따라서 익산시가 시장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11월 20일, 12월 31일 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공무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해서 11월 초,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예산서를 다 작성을 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시민에게 먼저 예산을 공람하겠다. 그리고 그게 의회에 넘어가도록 하면 그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투명하게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현재의 어떤 그 시민 그 명예시장이라든가 자문위원회, 농정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농업인 회관인데요.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게 1995년에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할 때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백서 약속사항의 책자입니다. 근데 이 책자는 아주 헌신짝 버리듯 우리 마한도서관에 거의 다 찢어진 상태로 딱 한 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농업인 회관 플러스 NGO,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모두 포괄되는 도시와 농업, 농촌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 회관을 3기 인근이라든가 북부권 약속된 곳에 새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이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의 정체성을 살려서 도시와 농업이 그리고 농촌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반드시 다시 만들겠다. 현 정원율 후보께서 시청을 그 자리에 그냥 짓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시청을 짓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할 것이고 반드시 1995년에 약속했던 그 사항에 준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농업 농촌에 해당하는 곳에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세 분 발언이 끝났는데요. 뭐 추가 발언 쓰실 분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밀라노에서 이 도시농업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이 먹거리 체계에 대한 중요성들이 아주 부각이 됐습니다. 이 먹거리를 둘러싼 생산, 소비, 가공, 유통, 폐기물은 어떻게 지역 내에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인데요. 이것은 농업 농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및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도 지역 먹거리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통 중심의 이 지역 먹거리 체계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확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특히 세금이 들어가서 지금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복지 영역에서의 이 먹거리를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사실은 먹거리 취약계층들이 우리 시민들의 구석구석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사전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질문 답변은 우리 박경철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익산에 최초로 로컬푸드를 만들고 운영했던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알차고 정말 외국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푸드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결해서 우수한 식자재, 우수한 농업 원자재를 우리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납품하고 공급하는 이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2014년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공식에 있었는데 한 달 앞에 남겨두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공식에 시장으로서 현장에 갔더니 지금 땅이 매입이 안 된 겁니다. 그냥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었어요. 왜? 왕궁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갑니다. 왕궁의 주민들이 100년, 200년 산 그 조상들의 땅을 헐값으로 정말 넘길 수 없다. 강력한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익산은 세계로 도약하는 단계인데 이 아픔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가 좋다. 100년, 200년 된 종중의 땅을 파는 아픔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못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가에서 5천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우리 익산에 왔다. 우리가 이거를 뿌리치면 되겠느냐. 나는 약속할 수 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그 대신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이 원자재 농산물을 우리 왕국만큼은 100%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약속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 고추가 왕궁의 주산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 약속을 중간에 물러남으로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먹거리 선순환 문제랄지 그 다음에 식품 문제랄지 농산물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푸드밸리 그리고 미국의 나파밸리 그리고 프랑스의 리옹 이 세계적 식품 도시를 다니면서 느낀 건 그 나라에서 가장 믿음과 신뢰를 받는 지역의 식품을 그 지역 농민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농민들에게 이걸 생산해 가지고 무농약으로 하고 유기농으로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품의 코스트를 높이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까지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함으로써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이 만들고 전 세계가 먹는 그런 훌륭한 클러스터로서 우리가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명택 후보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먹거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 익산의 먹거리 체계와 관련 일을 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는 그 과정에 10여 년 전에 친환경 급식을 익산 최초로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익산이 최초로 친환경 급식을 도입하게 하는 일을 이명택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농민단체들과 그리고 많은 소비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협력해서 익산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학교급식 친환경 예산을 세우게 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친환경 쌀농사가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명택이 시장이 되어서 그것의 성과의 시즌2를 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활로를 열었던 그 성과가 지금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제가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 800여 가지의 생산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인 1식 500원씩 그러니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전체에게 플러스로 지원하겠다. 다만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생산되는 생산물 중에 우리 익산시 농산물이 50% 이상 공급된 제품에 한해서 그것도 현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업들도 살고 농민들도 살고 어린이들의 건강도 보장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현재 시가 하고 있는 푸드 플랜입니다. 푸드 플랜을 현재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대단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게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 농민 우리 지역사회에 충분한 어떤 거버넌스 형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푸드 플랜 관련해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지역 경제, 일자리, 사회복지, 환경 모든 것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단체들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TF팀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를 민간인 1명 그리고 공무원 1명을 저는 선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원래 8천만 원 연봉에 가까운 4급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을 국가가 1명에서 둘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정원윤 시장께서 뒀습니다. 그런데 원래 식품정책보좌관을 문화정책보좌관으로 바꿨다 지금은 기자 출신의 대외협력보좌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외협력보좌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천만 원 연봉에 해당하는 그 보좌관 저는 식품정책, 농업정책 보좌관으로 바꾸겠습니다. TF팀 이끌도록 하고 민간인 1명도 TF팀의 총괄 책임자로 동등한 권한을 줘서 제대로 푸드 플랜 실현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원율 후보님. 예, 우리 익산시 먹거리 선순환체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2017년 미래농문연구원 신설해서 우리 시민에게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농 중심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푸드 플랜 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익산시에
푸드플랜 수립해서 6대 전략 10개 전략과제 72개 세부 사업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의 1순위로 선정이 돼서 5년간 10개 사업에 11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조례, 공공급식조례, 또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본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재단법인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푸드플랜을 총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 모형점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학교 공공급식, 도농상생사업, 먹거리 복지, 민간 협력사업, 건강 먹거리 교육 홍보 등 단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월평균 로컬푸드 모형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1,100만 원이고 534개 농가가 1,436개 품목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거점 시설인 익산 푸드 통합지원센터는 하멜체 4산단 내 면적 6천 제곱미터 총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1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푸드플랜 APC, 상품화 시설, 안정성 분석실, 저온 저장고 등 3개 동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재단법 익산푸드 직영체제 하에 2023년 학교급식 전품목 공급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공공기관 복지시설, 대학교, 병원까지 공공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기업 지역 원재료 공급을 위해 할인 및 부클 입주기업과 협업을 통해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금년 7월 중에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직접적 참여 주도하에 푸드플랜 추진 방향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2023년부터 익산 푸드 통합지원센터 내 안전성 분석실을 직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익산 푸드 인증제를 도입해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가 발언 하실 분, 추가 발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 하시고요. 그럼 우리 임혁택 후보님, 예.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가에서 한 명 더 쓰라고 늘려준 4급에 해당하는 연봉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 반드시 식품과 농업에 배정해서 쓰겠다는 거 의지를 확고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푸드플랜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제가 10년도 더 전에 우리 푸드플랜은 나중에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계획을 이미 만들어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아직도 원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시설, 익산의 많은 기업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많은 예산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시설들에 공공급식이 가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공약한 바 있는 라이브 커머스 센터,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농민들은 열심히 생산만 하시면 익산이 시가 쇼호스트, 여러분들이 TV 홈쇼핑에서 보시는 쇼호스트 각 농장으로 파견하고 다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농산물을 판매해드리겠다. 그리고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에도 스토어를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에서도 익산 농산물이 팔리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정원열 후보님 1분 쓰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통 질문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제안한 그 공통 질문들이 되게 포괄적이고 좀 그런 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질문도 역시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 후보자님들 답변이 그런 포괄적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해서 좀 농협 분야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 실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 윤리적 국가적 과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예의일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 탄소 중립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농림업만이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진 산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들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농정에서 부각되지 않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소 중립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농업 분야에서 좀 부정적 요소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질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지금 여전히 우리 농업이 갈수록 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을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그 우리 과제 제시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 영농 폐기물의 수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농촌 환경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지역에 가시면 곳곳에 프랜카드들 보실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소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대부분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이 농촌의 주거 환경들을 대단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야 될 방향성이긴 하지만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행정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탄소 중립 실현 분야에 있어서 익산시 농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택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농업 농촌에 정말 대단히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도시는 대단히 효율성이 좋은 도시이긴 한데 전체 면적 중에 한 10%의 면적의 인구의 한 23만 명이 살고 나머지 전체 90%의 면적이 농업 농촌을 이루고 있고 그분들이 한 5만여 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익산이 예로부터 왜 자연재해가 없냐? 그 농업 농촌이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물을 다 담수해주고 있고 또 실제로 공기정화의 역할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고 대단히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대단히 잘 살려야 하는데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래도 더더욱 이 농업과 농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는 이 관련한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탄소 중립 5개년 계획을 먼저 수립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저항감도 크고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장도 쓰던 에너지를 바꿔야 되고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도 쓰던 에너지를 바꾸거나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것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저탄소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국가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으로 많이 힘들었던 익산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저탄소만큼은 익산시 농업이 가장 앞서가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분명히 수립하고 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민들과 충분히 폭넓게 소통하고 농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떻게 전환해 갈 것인가. 그런데 제가 좀 반갑게 생각했던 건 이번에 설문조사에 60% 정도에 가까운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더라고요. 대단히 저는 그 수치가 희망적으로 다가와 보였습니다. 그런 논의를 시작해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산은 축산 농가들이 많이 다 알고 계신 대로 있는데 당연히 경축 순환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농산물의 품질도 떨어지고 우리 토양도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전통에 해오던 대로 어떤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밭이나 논에 특히 밭에 뿌려주고 그게 다시 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다만 그 과정에 뿌리는 방식 그리고 이것을 자원으로 퇴비로 만드는 과정의 악취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민들과도 충분한 합의와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대로 되도록이면 악취나 환경 문제 그리고 그 살포하는 퇴비의 효과도 더 하도록 그것을 펠릿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익산시가 계획 없이 허공에 예치는 계획은 안 된다. 5개년 계획을 반드시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수립을 하고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탄소 중립 가장 선도되는 농촌 1등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해진 시간에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원율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다양한 농업 분야 중에서 친환경 농업에서의 탄소 중립 방안 정말 우선적으로 농업 생산환경 관리 강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생산환경 관리 강화 방안으로서는 첫째,
적정 12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시켜야 합니다. 토양 검정 필지와 시비 처방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시비 처방 의무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농가별로 농약 사용량 관리로 농약 적정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약 허용 기준 강화 PLS 제도는 약 3년간 농업인 및 농약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농약 사용에 대한 인식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영농부산물을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체계 구축으로 대기 오염 감소를 시켜야 합니다. 영농부산물, 특히 가을철에는 볏짚, 봄철에는 밀짚, 또 보리짚 이런 것들은 매년 불법 수확으로 인해서 인근 도시민, 농촌 마을 주민의 미세먼지 피해가 크고 불만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영농 부산물을 파쇄해서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해 환원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 조사료나 깔개 등으로 활용하면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헥타르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소 중립 방안으로는 지역 단위 농업 환경 보전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생물 다양성 및 탄소 감축을 위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도 2022년 3월에 성당 휴선마을과 여산 관현마을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5개년간 영농활동 컨설팅, 개인활동 및 공동활동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농촌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용수, 생태계 등의 농업 환경을 5년간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 대상으로 농업 환경 보전 인식 제고 및 지역 단위 농업 환경 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토양 분야에서 화학비료 대신 환효성 비료 사용과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 영농 부산물 토양 환원, 대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운 최소화, 축산 악취 저감 등이 있고, 용수 분야로는 오염된 하천 저수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논 폐수물고 설치 및 물 관리가 있으며, 마을에서 나오는 영농 생활 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고 분리배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제2, 제3의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이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형철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익산의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농사만 잘 짓고 쌀 추수 잘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잘 판로만 확보되면 정말 등록금 잘 내고 우리가 추수 잘해서 또 한동안 잘 생활하면 그게 최고였으나, 지금은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약속을 어기면은 페널티를 받는, 아니면 어쩌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거미줄처럼 촘촘한 국제적 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은 먼 나라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2050년부터 시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유럽연합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매우 이런 문제를 강조를 하면서 우리 익산시도 정말 그 농산물의 생산, 수출, 유통, 폐기 전반에 걸친 탄소 감축, 이런 방안을 실질적으로 행정과 우리 농민들이 연구를 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단계가 왔다. 또 한 가지, 가축을 키우시는 가금류나 또 소나 돼지를 키우시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축의 전반적 사육, 이제 유럽에는 동물복지라는 게 반드시 포함됩니다. 돼지와 소를 잡았을 때 어떤 돼지를 사육했는지, 어떤 과정에 사료를 먹였는지, 어떤 종류의 항생제를 투여했는지에 따라서 그 고기의 질과 또 여러 가지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관계자들이 전부 학문적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 건강한 먹거리에 우리가
매개체라고 하는 그 먹이사슬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도 기후위기 탄소 대응은 절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네덜란드 바네벨트 유럽의 세계적인 초강국 농업국가 대표단을 익산에 초치해서 원광대, 전북대 양쪽 교수들과 학생들을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또 우리가 유럽과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역과 학술 교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기후위기 탄소 대응에 적극적으로 유럽이 대응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저는 익산의 토호 세력들과 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선거법이라는 미명하에 억울하게 물러났습니다.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저는 제 후임자인 저기 앉아 계신 정원열 후보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의 유럽 RPC, 아까 말씀드린 국제가금융 전문센터 익산 설립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원열 후보께서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 후보께서 익산 농업의 부흥에 결정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저는 또 한 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합의한 것을 어떻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걸 번복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이런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지는 행위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우리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국제적 식품센터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동네의 일만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IPC나 국제농업푸드센터도 우리 북부권에 세워져야 될 푸드센터도 우리 모두가 아끼고 직접 참여하는 세계적인 그런 기구로서 우리가 맞이하고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시민과 농민들께서 가져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박경철 후보님 시간을 좀 추가해서 1분 추가 발언까지 사용하신 걸로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후보자님 추가 발언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명택 후보님 그러면 1분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농업이 우리 도시를 위해서 갖고 있는 그 가치는 천문학적 가치다. 무엇으로도 그걸 환산할 수 없다. 그만큼의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아시는 대로 이명택은 지난 20년 동안 시민운동 시의원 시절 동안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환경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저는 그동안도 친환경 소비 운동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기반에 기초해서 어떤 이 탄소 중립 저탄소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특히 농촌 지역 생활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 현재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방치되거나 이 농촌 자체가 쓰레기장화 돼가고 있는 거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우리 익산시 전체 한 580개 정도 마을에 1년에 150개씩 시장이 되면 전체 600개 정도의 전체 농촌 마을에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하고 그 쓰레기는 전부 다 수거해 와서 부성동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어떤 분리수거 체계의 회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탄소 중립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원래 저희들이 4개 공통 질문을 준비했다가 이 농정공약 토론회가 준비된다는 걸 어떻게 현장에서 알고 현장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꼭 질문해 달라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는 할 수 없고 한 가지 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 현장에 영농철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 행정적으로는 그 직불제 신청이 한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농민수당, 그다음에 국가 단위에서 주는 공익직불제, 특히 소농직불제에 관심이 많이 되고 확대되었는데요. 이 각종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이런 혜택들을 노리고 사실은 이 가짜 농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해방 이후의 상황보다 더 악화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부재지주가 전체 농지의 뭐 통계적으로는 뭐 60% 50%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0%까지 부재지주로 농지가 지금 실태가 이랬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부재지주가 많은 상황 속에서 임차농 보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농민수당이나 공익직불제의 그 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 업무가 지자체의 업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읍면동 사무소 행정장막 갖고는 사실은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농민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면 물론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은 가겠습니다만 누수 현상이 너무 심하게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좀 한번 들어보자. 이것을 현장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또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원율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익산시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장과 증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대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으려 하는 농가는 논밭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 등 3개 사항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 요건 및 이행 점검을 위해서 관련 DB를 활용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자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시금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급 후에 이행 조건 점검 기간을 3개월 동안 운영하여 현장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가는 수당을 반환하고 사업 참여 제한 등 사후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농민 공익수당 관리 방안의 또 추가적인 대안으로서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서 철저한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수급 상시 점검반 운영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분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중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지급받은 것을 이력 없이 실경작할 때 지급하게 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의 예산 소유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반면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기준이 강화되어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영농일제 작성시키고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등 실질적인 직불금의 감액들은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후반기 중 말씀하신 그 농지 투기와 이용 실태 문제점 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리 농지는 근본적으로 실질적 농민이 소유하고 농민들의 소득 창출과 국민의 식량 안보의 원칙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전체 농지 면적의 72.2%인 16,000헥타가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내 주변 일부 농지에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농지조정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토록 최소한의 규제하에 농지조정 허가 여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우량농지 잠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분을 더 쓰겠습니다. 예, 1분 쓰십시오. 예. 2022년 8월부터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각 읍면동별 지역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를 통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의 심사, 농지 전용 허가 대상지의 목적사업 사후관리, 그 밖에 농지 관리에 대한 성실한 농업 경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좀 더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발한 농업 경영 활동을 위한 농지 이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각 읍면동별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내실 있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관이 거주자, 농업법인, 불법 농지 개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농업 생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박경철 후보님 순서입니다. 예. 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농정의 기본 철학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게 비롯되고 현장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저께 싱싱했던 무나 파나 마늘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시들해지는 것도 하늘의 이치라고 보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농정에 대해서 그만큼 가혹한 기후 환경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농약을 갖다가 과다 투입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장의 괴리감을 농민들에게만 이걸 전반적으로 맡기고 가축을 키우는 분들에게 아무런 교육이나 실질적 어떤 도움이 없이 이분들에게 생업에 종사하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의미가, 행정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이, 시장이, 국장이, 과장이 직접 현장에 뛰어서 농민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농정 거버넌스 체제가 먼저 선결돼야 되고, 이 박경철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남중동에 시장실을 뿌리치고 하멸에 이동시장실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백 명씩 농민들을 만나서 지금 어양동에 노칼푸드 사무실에 사진이 붙어있는 마늘, 무슨 깨, 심지어는 방울토마토, 참외, 이런 농민들하고 지금도 반갑게 악수할 수 있다는 그런 행복한 저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서 우리 농정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도 손쉽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가능한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가금류 전문센터, 국제농업푸드센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우선 익산 농민들이 산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농민안전보험의 안전성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을 강력하게 인상하는 데 추진하고, 제가 재직 중일 때 이루어졌던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외국인 투자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기업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기업들을 익산 농민들과 연계하는 국제적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든지 실질적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에 진출해서 그 기업과 함께 여러 가지 농산물 확대 생산과 증산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을 건립할 것이고,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고, 시설 원예 지원 사업을 전체 원예 농가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또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순회 수리센터를 즉시 갖추겠습니다. 농촌 일선 돕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행정에서 기업체, 각급 단체, 학교, 종교단체, 돈용 교류를 통해서 연계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있을 때 시행되었던 농업 6차 산업을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빠진 경우가 있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업 6차 산업을 7차 산업, 8차 산업까지 확대해서 식품 클러스터의 연구팀과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와 해외의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미리 입수하는 그런 아주 고품질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명한 그
미국에 그 흑인 방송인이 계신데 그분이 즉석 냉동식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창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우리 익산 국가식품의 공장에 들어온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열릴 거라고 마무리 확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예, 우리 박경철 후보님 3분의 추가 1분까지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이 우리 정원율 후보님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명택 후보님도 필요하시면 1분 더 포함해서 진행하셔도 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근본적으로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을 펴겠습니다. 앞에서 정원열 후보께서 이 현안 질문과 관련 다양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다 공무원이 행정이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 행정이 해서는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단적으로 이전에 올 초에 익산시 농민회에서 시청에 밤샘 철야 농성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직불금 잘못돼 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가정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과 우리 익산시의 어떤 행정의 괴리가 있는 거죠. 이 직불금 제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직불금이 잘못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수조사를 행정이 하고 행정이 제어하고 행정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저는 농업회의소, 농민단체 그리고 농민 당사자 이분들이 같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최대한 폭넓게 민간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 실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서로의 신뢰에 기초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제도적 제한도 같이 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은 100%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제대로 분별하되 현재 전라북도에서 월 5만 원 하는 거 익산시 자체적으로 월 5만 원 더 지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농촌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농업 인력은 정말 갈수록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 이상이 다 중소농이고 이런 현실에서 익산시가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 예산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으로 왜 그러면 주소만 두고 요양원에 가서 계시거나 그러면서 직불금을 타거나 주소만 두고 농촌에 살지 않고 또 청년농들은 또 아파트에서 출퇴근할까?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그런 것들은 제도적 어떤 정비를 통해서 제대로 제어하고 살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최대한 폭넓고 깊게 지원을 드리고 안정감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민에게 하고 있는 공약이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 11,000원 보장하겠다는 거고요. 40대, 50대 중년층들에게는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35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저는 전체 40대, 50대 시민들에게 이 무료 건강검진 지원하겠다. 그리고 60대 이상 전체 어르신들에게 1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다 전체 무료로 하겠다. 그리고 특히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농민수당 플러스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에게는 연 30만 원씩의 건강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특히 농촌에는 더욱더 좀 세밀한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겠다. 그래서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이 자화자찬한 행정 말고요.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참여해서 농민들이 결정해서 정책을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최대한 민간 거버넌스의 정책을 펼친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전에 질문드렸던 5가지 질문 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토론의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후보자님들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본토론회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3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우리 박경철 후보님. 네. 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저희 후보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 드시지 않는 발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집약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 후보들이 준엄하게 유권자들의 생각과 경고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그 공약과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오늘 이 모임과 이 세미나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발전이나 6월 1일 지방선거의 새로운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는 기준이 여러분들께서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잠깐 동안 제가 익산시의 수장을 맡아서 여러분들을 모셔봤지만 제가 느낀 우리 관료 출신 공무원들의 사고는 늘 평소에 법률과 관행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 틀 속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고의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고 사고 영역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일평생을 정치인과 시민단체, 시민운동가, 시민단체 대표로 지난 35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35년간 익산에 이 산하의 조그만 들풀까지도 제가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토박이고 저희 선대 아버님은 해방 직후에 이리 청년단정에 대를 이어서 익산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잠깐의 시장직을 했지만 정치인은 상상력과 시민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관료 출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 F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2년 남짓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암살당했지만 그의 재임 중에 미국과 쿠바의 소련의 핵 위기를 수습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김으로써 그는 3차 대전을 막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인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1년 4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가식품 클러스터,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KTX, 익산 환승정차역, 그리고 아까 영광스럽게도 익산 로컬푸드, 그리고 IPC 국제가금류센터,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이루지 못했던 미완의 꿈을 제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만을 믿고 지난번에도 압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조금도 저는 변함없이 오직 시민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겠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 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명택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토론에 같이 함께 봐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해 계시는 농업, 농촌의 농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토론 지켜보시면서 아마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 새로운 미래 비전이 있고 실제로 다른 사고를 갖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있는지 저는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 10억 원이 훌쩍 넘는 집도 없고 아이 셋을 가지고 익산에 살고 있고 아이 셋을 낳고 앞으로도 익산에 평생 살 겁니다. 선거에 낙선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익산을 사랑하고 익산을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미래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크게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는 삼선 익산시에 없었습니다. 삼선 시장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2번이면 충분히 그분의 능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원율 후보의 재선 기간을 통해서 그 능력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삼선 시장은 스스로 부정부패의 여지라든가 행정의 무기력이라든가 스스로 그 문제점을 거론하시면서 재선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명택이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재선만 하겠습니다. 재선 8년이면 이명택의 능력을 익산을 위해서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시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시장. 당선되면 아마 이명택이 가장 역대 시장 중에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익산시 그리고 이리시 익산군 이리시의 통합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95년도의 약속이라고 해서 내팽개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의 약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3기나 북부권 어느 지역에 행정타운에 버금가는 어떠한 시설을 아까 농업인 회관과 비영리 민간기구들에 같이 함께 쓸 수 있고 거기에 1층에는 농산물 판매센터가 있고 로컬푸드센터가 있는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를 반드시 만들겠다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 예산이 2016년 대비 2022년 거의 7천억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떠나가고 도시는 계속 쇠퇴합니다. 저는 삼선시장이 되면 익산시는 지금같이 해왔던 그대로 오늘 토론을 하면서 준비해 오신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 지금같이 똑같은 행정의 연속선이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아마 익산은 더 쇠퇴할 겁니다. 더 쇠퇴하지 않도록 40대 젊은 시장이 새롭게 뛰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의 힘으로 익산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시민의 생각으로 행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시민의 생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과 가치와 비전으로 거침없이 새롭게 40대 젊은 시장이 익산을 바꿔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원율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21세기 정책을 21개의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더 좋은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토론의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농업농촌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익산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고귀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두 분 후보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떤 후보님이 시장이 되더라도 오늘 이 소중한 말씀들이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수도 익산, 대한민국 도농복합 대표도시 익산을 위한 예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익산의 농업과 동북아 식품산업의 중심 국가식품 클러스터, 농업의 미래 비전인 바이오 혁신파크, 레드바이오의 중심 사업인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산업의 시작과 더불어 이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농장의 대혁신의 전환점을 만들어 익산의 미래 농업이 익산시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출발 준비를 이미 하였거나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을 위한 기초 자원이 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그물을 펼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익산형 농업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익산형 푸드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푸드플랜 구축을 통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익산시는 식량 안보 강화와 먹거리 공공성 확보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 농업인 휴관을 건립하여 농업인의 권익 보호, 농업단체 활성화 및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농업인들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으로 식품 관련 사업 단지를 확장하고 국제농식품 비즈니스센터와 푸드파크 조성을 통하여 익산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익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년 귀농인에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만들고 수익 증대를 통하여 청년 농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게 문화 바우처를 제공하여 충분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독거노인과 어르신들의 케어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하여 농촌 어르신들이 편익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농촌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마을 자치연금을 확대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사무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저희들이 토론이 준비된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객성에 계시는 우리 청중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민선 8기 4년을 이끌 후보자로서 어떤 분이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이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농업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후보자들이 모여서 익산 농업농촌 발전을 이야기하고 또 소통하고 하면서 뭔가 좀 익산의 발전의 계기들, 농업 발전의 계기, 힘들어지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뭔가 희망의 끈을 한번 갖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좋은 정견 발표해 주신 우리 세 분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토론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